안녕하세요. 팀 토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주간 경제 시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간 이슈를 가볍게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ECB, 유럽중앙은행이 7월부터 금리 인상을 예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는 다시 재봉쇄를 하였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공습을 재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어지는 라니냐, 세계의 신음, 이것은 농업 관련 이슈고요. 마찬가지로 세계 3대 곡창지대가 쏙대밭이 되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2배 이상 뛴 비료값. 그러니까 이건 다 농업 관련 악재들이고요. 그 옆에 이건 한국 관련 이슈입니다. 2600선이 깨진 코스피 연 저점이 위태하다. 그리고 한국 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고기값이 3개월 연속 사상 최고다. 이렇게 나왔고요. 마지막은 이제 금융계에 있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자세한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계 악재들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ECB는 여기 보시다시피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인데요. 7월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11년 만에 금리 인상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7월에 25bp를 인상하고 9월에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이 상하이를 재봉쇄했어요. 이게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고 인구 260만의 민항구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코로나가 다시 심화되고 있는 조짐을 많은 나라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공습을 재개했어요. 지난주에 곡물 60만 톤을 약탈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제3국으로 빼돌린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나 이것 또한 지금 경제적인 악재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농업 관련 악재인데요. 길어지는 라니냐에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라니냐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게 세계 그 기온이 해수면 온도가 0.5도 그 정도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곡물들이 지금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농업적인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은 그 남미 쪽이 보통 이런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브라질이 콩수확이 10%가 감소하였고 미국 남부 또한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게다가 밀과 옥수수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또 동남아 쪽에도 이런 데는 이제 홍수가 잦아지게 되거든요.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수면과 수온이 상승해가지고 홍수가 이렇게 일어나요. 게다가 남미 쪽은 되게 건조해지는, 그래서 가뭄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악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3대 곡창지대가 쑥대밭이 되었고요. 즉 푸드플레이션이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2배 이상 뛴 비료값. 치솟는 곡물값의 주범인데요. 비료가 일단은 곡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제 가축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업 관련한 악재도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한국에 닥친 경제 위기입니다. 이거는 오늘 10시 26분 자료인데요. 코스피 2521 나와있고 이렇게 삼성전자 62,200원이 나오고 있는데 여튼 연 저점이 위태하다 이런 기사를 아침에 봤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제 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환율 관찰 대상국이 2019년 하반기 후로 계속 지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원화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이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고기값 또한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입니다. 그래서 주로 요즘에 밥 먹으러 가면은 되게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을 저희가 체감을 느끼고 있죠. 그 다음은 경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 인사들의 발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이며 또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업체 중에 하나죠. 거기에 이제 수석 전략가에 캐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면은 75bp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50bp씩 쭉쭉 올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75 정도는 올려야 한다. 이런 예측을 하고 계시고 있죠. 그리고 웰스파고라는 다국적 금융 서비스 기업이 있는데 그쪽에서 매크로 전략 헤드로 일하시는 마이클 슈마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건 6월과 7월 50bp씩 일단은 올린다고 예정되었던 그때보다는 9월이다. 왜냐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과 7월에 일단 올리고 반응 봐서 9월에 또 올릴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은 좀 약간 유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거 보면은 9월에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9월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래서 9월에도 50bp 올릴 확률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린라이트 캐피탈이라는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 투자 전문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약간 유망한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창업자 아인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역시 페드가 인플레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 승리할지 의문이다. 결국 FED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가와 국채 중에 선택의 순간이 오면은 페드는 반드시 국채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물가는 결국 못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였습니다. 다들 악재밖에 없죠. 그래서 정리 및 금주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리해보자면은 결국 FED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드디어 예측을 하고 계세요. 원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반응이 강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인플레 정점도 확실히 무너졌어요. 확실히. 그래서 금융시장이 크게 지금 출렁거리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되었었죠. 5월 CPI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휘발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물가의 정점 징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3.5%나 내려가는 급락을 겪게 되었죠. 게다가 14일과 15일 사이에는 FOMC 회의가 또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새벽 3시인데 여튼 그때도 역시 빅스텝 전망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여기는 없지만 지금 영국과 독일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고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보이려는 그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놀러 가시면은 다시금 이제 퍼지지 않을까 코로나가. 그래서 이것 또한 나중에 악재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주의 주요 일정 보겠습니다. 다 이거 한국 시간으로 제가 조사해 왔는데요. 일단 화요일에는 21시 30분에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의 발표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죠. 이것 또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일에는 21시 30분에 미국 소매 판매와 근원 소매 판매의 자료가 발표돼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새벽 3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금리가 결정되고 그리고 경제 전망을 브리핑할 것이며 FOMC 기자들의 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게다가 21시 30분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발표가 있고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활동지수 또한 발표 예정입니다. 금요일은 18시에 유럽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도 7월에 어차피 11년 만에 금리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안 좋게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21시 45분에 파월의 연설이 있는데 앞으로 뭐 빅스텝 관련 얘기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계속 이제 FED가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좋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제는 패배를 인정하고 좀 약간 안 좋게 말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컨텐츠는 끝났고요.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CPI 발표 나면은 좀 약간 시장이 크게 안 좋게 흘러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자료에서는 제가 왜 우리가 코인이지만 미국의 경제를 그렇게 열심히 봐야 하는지 그 자료와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 토드입니다.